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목요일 발표된 두 가지 핵심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국부동산은 통계, 이와 관련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발표 소식입니다. 이거 기다린 분들 많이 계셨죠? 8월 말 임박한 추가 부동산 대책, 여기에 공급 대책 중심으로 나올 건 맞는데 자꾸 여기에 LTV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방안이 포함될 거란 이야기가 계속해서 관료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표는 바로 한국부동산은 주간 가격 동향입니다. 얘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부가 시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정부 대책 강도와 한국은행 통화 결정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8월 21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 6.27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률이 둔화가 되다가 8월 4일날 반짝 올라갔거든요. 이거 뭐지 했다가 다시 보니까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에서도요, 전세 가격은 굉장히 안정세로 나타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는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곧 영상에서 저희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0.00%, 인천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통계만 보면요, 지금 이제 8월 말에 나오는 공급 대책 외에 추가 대응 카드가 마땅치는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시키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런 명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수도권도 지금 2개월 이상 거래 급감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인천, 비수도권 지역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추세를 보면은 좀 작년과 유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7월 달에, 작년 7월에 거래량이 급등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과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8월 달에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꺼내들면서 9월, 10월, 11월, 12월 시장을 좀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갔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 꺼내요? 보유세 이야기 꺼내고 있죠. 근데 이 보유세라는 게 워낙 정치적으로 거센 저항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명분이 확신해야 되는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런 명분이 안 보여요. 게다가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월 금통위에도 이 지표는 영향을 줄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당분간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채권 전문가들이 기준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 2.0%가 언제 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차례 낮추고 내년 상반기 때 낮출 거다. 이것이 대부분의 컨센서스였어요. 벌써 다음 주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아니면 10월 달에 낮춘다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인데 언제 낮출 거냐? 8월에 낮출까?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나눠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요, 통상 3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는데 마지막 금리 인하가 5월이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8월 금리 인하 전망이 압도적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가계부채 더 무게 두는 게 사실 인하 시기 조절 중, 그래서 원래 이창용 총재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이었는데 지금 물가 측면, 물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금융 안정이라고 콕 집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에 좀 더 웨이트를 두고서 통화정책을 하는 건 사실이다.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8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10월 금리 인하냐, 지금 이런 전망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서울 내 높은 상승세가 나타난 지역이 어딘가요? 대표적으로 송파구가 있습니다. 여전히 0.29% 상승한 것으로 나와요.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잠실 지역 같이 30억 내외 초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확실히 둔화가 됐는데 20억 내외 아파트로 여전히 수요가 유입되면서 호가가 안 떨어지고 일부 단지는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초구 지역은 0.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성동구도 0.15%입니다. 물론 얘가 6월달 과열 시기에는 거의 1% 내외까지 올랐었는데 그래도 상승률이 요즘 여전히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둔화 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8월 금통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15억 이하 아파트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그동안 줄다리기가 있었던 단지에서도 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물론 이게 시장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요. 작년에도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2차례 있었지만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관망세가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표했어요. 2년 이상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마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잠깐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어딜까요? 일단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되고요. 경기도는 지정 안 된 곳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파주가 들어갔는데 의정부는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는요, 동구, 강화군, 옹진군 빼고는요, 다 포함이 됐어요. 외국인들은 한국 주택을 얼마나 살까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총 10만 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외국인 주택 취득 건수가 연평균 26%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수요 목적은 그래도 터치하지 못하겠지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은 좀 차단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전세 사기에서 외국인 명의로 이제 해놓고 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이번 제도로 좀 막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오피스텔은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서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에 수요 억제책을 포함할 명분을 잃어가고 있더라. 자, 이창용 총재의 발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이후에 8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증권가에서는요, 좀 반반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 아니면 주택 매수가 어렵다는 점 이제부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